낙상사고가 빈번한 겨울, 더욱 위험한 질환이 있습니다. 뼈의 강도가 약해지며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하지만 골절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사망으로 이어질 만큼 아주 치명적인데요. 전혀 생각도 못하죠. 건드리질 못해. 막 몸부림치고 땀을 펄펄 흘리고. 메디컬 노트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없이 찾아온 공포,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81세의 이은희 씨는 최근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살짝 넘어졌는데 오른쪽 허벅지뼈가 부러진 겁니다. 하늘에서 침을 맞고 침대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이 펀펀한 바닥에서 그냥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건드리질 못해. 막 몸부림치고 땀을 펄펄 흘리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으로 병원에 와서야 골다공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골다공증의 정의는 그 골 밀도가 감소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골 밀도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0 이하를 골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은 약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셨을 때 오른쪽 고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검사한 그 골밀도 검사상 마이너스 3.7 수치가 나와서 이거는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골절된 허벅지뼈를 붙이는 대수술을 받고 이제 최소 6주간은 휠체어를 타며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몸 곳곳에 골절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척추 엑스레이상 그 요추 1번과 흉추 12번에 압박 골절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으셨고요. 짐작해 본 건데 이것은 이전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척추 압박 골절이 있었고 환자 자신도 모르게 지나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뼈 손실이 진행되며 뼈 안에 구멍들이 증가하는 골다공증. 그 원인은 가족력과 노화 등 다양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 35세부터 뼈 생성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50세 전후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뼈의 흡수 속도가 남성에 비해 훨씬 빨라지는데요. 그로 인한 합병증도 치명적이죠. 골다공증 골절로 인해서 그래서 올 수 있는 2차 합병증으로는 폐렴, 욕창, 또 거동 불가로 인한 그 근육량 감소, 출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률은 적게는 20%에서 30%, 40%까지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예. 예. 식사는 하셨어요? 예. 예. 여기 수술한 데 통증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낮아요. 예. 예. 그래요. 예. 아직은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여기 다리 붓기도 있고 예. 안 짚어 있어요. 예, 좀 불편하실 거예요. 예. 지금 이쪽이 수술 받은 다리잖아요. 예. 예. 여기 다리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근력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예, 편안히 누워 보세요. 누워 보시고 이 발목을 이렇게 쭉 당겨 보세요. 예. 그런 다음에 쭉 한번 들어보세요, 위로. 예. 예, 내리시고. 이쪽 반대편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시고, 내리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한 번 발병되면 평생 골절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진행될수록 약한 충격 또는 기침만 해도 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진행을 막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서울시 강동구에 살고 있는 60세의 문귀순 씨. 그녀는 지난 5월 우연한 기회에 골다공증을 발견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빗길에 비가 왔더라고요. 잔잔한 비가 왔는데 그냥 거기서 왼발이 쫙 미끄러지면서 빅뱅 메고 그대로 제가 넘어졌거든요. 부축을 받고 병원에 바로 실려갔는데
딱 요출 입으니 골절된 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골절 수술을 받고 나서야 골다공증을 발견한 문기순 씨. 평소 자신이 골다공증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발견 후에는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3개월에 한 번 병원을 찾아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지금 좀 어떠세요? 그저께 내장산 샀더니 이제는 안 아파요. 내장산 가셨어요? 네, 내장산. 이제 안 아프죠. 너무 기울기가 높은 너무 험한 산은 가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정도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거의 3시간 반 코스, 3시간 그것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골다공증 더하기 이제 요추 골절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시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후에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척추체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끔 하는 시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약물이라든지 주사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이제 보행이 좀 자유롭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다치기 전 상태로 거의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귀순 씨처럼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거나 폐경인 여성,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1년에 한 번 꼭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밀도가 낮을 경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3개월에 한 번 체내의 뼈 흡수를 억제하는 주사와 뼈 형성을 돕는 비타민 D 주사를 처방받고, 약한 도수 치료로 골절이 왔던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체형을 바로잡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를 위해선 병원 치료와 더불어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상생활이 규칙적인 생활이라든지 나머지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이라든지 안 그런 담배, 술 이런 것들 좀 피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내 몸에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유지하고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질 경우 칼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를 생성하는 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성인 기준 칼슘의 하루 권장량은 1000mg. 청소년기나 임산부, 폐경기의 여성은 이보다 30% 많은 1300mg의 칼슘을 먹어야 하는데요. 올바른 칼슘 보충을 위해서는 칼슘을 배출하는 카페인이나 염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기순 씨 역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평소에 제가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즐겨 찾고 먹는 음식이 있어요. 첫째는 제가 치즈를 하루에 거의 3개씩을 제가 먹고 있고요. 또 두부가 또 몸에 좋다 해서 두부도 즐겨 먹고요.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밥 반찬으로 이제 즐겨 먹은 이제 메르치는 그냥 날골로 먹기가 뭐해서 밥 반찬으로 이렇게 견과류하고 겹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즐겨 먹고 있죠. 문귀순 씨가 즐겨 먹는 대표적인 칼슘 음식들을 살펴볼까요? 우유와 치즈, 두부와 잔멸치 등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의식적으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칼슘 함유 음식과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표고버섯이나 달걀 노른자 등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도 빼놓지 않고 찾아 먹습니다. 또 약한 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역시 생활화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은 곧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옷을 여러 겹 덧입어 몸을 보호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운동의 경우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더 효과적인데요. 매일 30분 걷기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문기순 씨. 이제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거의 매일 거의 했죠. 처음에 아팠을 때는 복대를 쳐가면서 계속 하다가 걸음을 진짜 쉬어가면서 돌고 하고 제가 30분을 채웠어요. 그리고 운동하고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진짜 내가 안 빠지고 살을 일하고 진짜 굳은 결심으로 운동 많이 했습니다. 운동을 끝낸 뒤 칼슘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예전의 고통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는 문기순 씨. 건강은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지켜야 한다는 말을 그녀는 경험을 통해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야, 골다공증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짱짱하지 않고 부실하면은 이렇게 넘어져도 큰 거를 초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면 제가 누구든지 골다공증 검사해보라고 내가 정말 많이 권합니다.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중요한 골다공증.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활 속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은 꾸준히 걷는 게 많이 중요한데요. 척추뼈를 싸고 있는 내 근육이 튼튼해지면은 척추에 가해지는 힘 같은 게 많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고요. 충분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뼈에 좋은 비타민 D나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골다공증 예방법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우유, 치즈 등 칼슘 함유 음식과 칼슘제를 복용하고 카페인이나 짠 음식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15분 햇볕을 쬐고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해주세요. 골절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환자를 죽음으로까지 몰 수 있는 무서운 질병 골다공증. 나는 아니겠지 하는 무관심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소 예방과 조기 진단에 힘쓰는 것이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겠죠?